서울 변두리 작은 백반집, 저녁 6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립니다. 문이 열리고 항상 그 자리에 앉는 노인이 들어옵니다. 이기성, 예비역 중령 출신의 그는 오래된 점퍼와 낡은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백반집의 구석자리,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느껴지네요. 손때 묻은 지갑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동전들을 세어봅니다. 이기성은 말이 없죠. 가게 주인도 다른 알바생들도 그저 늘 오는 단골 손님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말로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들과 연을 끊고 홀로 살아가는 침묵 속의 사람. 이기성의 일상은 언제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 민채린이 메뉴판을 내밀며 인사합니다. 채린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이곳에서 일하는 21살 청년입니다. 이기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항상 주문하는 메뉴를 가리킵니다. 김치찌개 백반, 매일 같은 메뉴죠.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채리는 밝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창가에 앉은 이기성을 흘깃 바라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 하지만 오늘따라 노인의 어깨가 더 처져 보이는 듯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걸까요? 채리는 김치찌개 백반을 준비하며 문득 작은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반찬을 하나 더 얹어볼까 합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기본 반찬만 내지만 이기성에게는 특별히 간장게장을 한 접시 더 담습니다. 주방장이 보면 혼날 수도 있지만 매일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여기 김치찌개 백반 나왔습니다. 채리는 이기성의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반찬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간장게장 접시. 이기성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채린을 바라봅니다. 이 반찬 어제 안 드셨잖아요. 오늘은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말은 짧지만 진심은 길게 전해집니다. 이기성의 굳은 표정에 잠시 미소가 번집니다. 감사의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채리는 묘한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백반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비지만 창가의 자리만큼은 조용한 섬처럼 남아있네요. 채리는 분주하게 다른 테이블을 돌보며 가끔씩 이기성의 식사 모습을 살핍니다. 그는 천천히 가지만 음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먹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채린이 추가로 내어준 간장게장을 먹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채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채린이 다가가 물어봅니다. 이기성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로 답합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으로 충분히 감사함이 전해졌습니다. 매일 그렇게 반찬 하나를 더 챙겨주는 일이 채린의 작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장조림, 어떤 날은 멸치볶음, 또 어떤 날은 계란말이. 매번 다른 반찬이지만 항상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기성은 그 작은 친절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기성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처음으로 채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은 왜 나 같은 늙은이에게 이렇게 친절한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채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저희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거든요. 누군가 할아버지에게도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기성의 눈에 잠시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채리는 백반집 뒤편에서 퇴근 준비를 하며
우연히 골목길에 앉아있는 이기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채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학원 가방을 메고 바쁘게 달려가는 채린의 뒷모습을 이기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잃은 딸아이의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묘하게도 채린과 닮아 있었죠. 이기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홀로 지내온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밀려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기성은 먼지 쌓인 서랍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전화기를 꺼냅니다. 배터리도 거의 나간 상태였지만 겨우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연락처 목록을 뒤적이다 한 번호를 찾아냅니다. 오랜 전우이자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된 김현수의 번호였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기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오랜만에 목소리에 현수는 놀란 듯 했습니다. 기성이, 이게 몇 년 만이야? 갑자기 웬일이야? 이기성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내가 차린 식당이라며. 내가 누구 하나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채리는 백반집에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6시가 되어도 이기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은 왜 안 오시는 걸까요? 채리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며 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채리나, 저기 구석 테이블 정리해. 주방장의 목소리에 채리는 정신을 차리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이 열릴 때마다 이기성인지 확인하는 습관은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그날 저녁 내내 이기성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프신 걸까? 채리는 걱정이 되었지만 이기성의 연락처는 물론이고 주소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단골 손님일 뿐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던 거죠. 채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기성이 항상 앉던 자리를 깨끗이 닦아놓고 영업 종료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막상 이기성이 하루 안 오니 백반집이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면 이렇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영업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던 채리는 이기성이 앉던 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와 함께 군번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결한 메시지였지만 채리는 이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번줄을 조심스레 들어올리니 그 뒤에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기성의 연락처였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채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신 걸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주신 걸까요? 고민 끝에 채리는 우선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기로 했습니다. 내일 이기성이 오면 돌려드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이기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채리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몸이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직접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채린이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반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대기업 차 아니야? 누가 왔지? 채린도 궁금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백반집 문을 열고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민채린 씨 계십니까?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민채린입니다. 채린이 앞으로 나섭니다. 낯선 방문객의 등장에 가게 안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식당을 소유한 외식 대기업 본사 대표 김현수라고 합니다. 채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백반집이 대기업 소속이라는 사실도 몰랐는데 하물며 그 회사 대표가 직접 자신을 찾아오다니요. 주방장과 다른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 회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채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조용한 구석자리, 마침 이기성이 항상 앉던 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잠시 이야기를 나눕시다. 테이블에 마주 앉자 현수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기성이 내 얘기하면서 남기고 간 쪽지야. 채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낯익은 필체였죠. 이기성의 글씨체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잃었던 내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채리는 이해할 수 없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기성 씨는 어디 계신 거예요? 갑자기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성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실 그는 말기 암 환자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사하던 그 노인이 사실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갑자기 이기성이 더 챙겨주던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던 모습, 떠나기 전 처음으로 건넨 감사의 말, 그리고 남겨진 군번줄까지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기성이는 나와 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전우야. 제대 후에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나는 사업으로 성공했고 그는 현수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불화로 오랫동안 혼자 지냈어. 유일한 딸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지. 현수는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전 오랜만에 기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어. 처음엔 나를 찾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널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던 거야. 채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을 왜 도와달라고 한 걸까요? 기성이 말로는 내가 자신에게 특별히 반찬을 하나씩 더 챙겨주었다더군. 그 작은 친절이 그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해. 현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는 내 모습에서 자신의 딸을 보았대. 아마도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 채리는 이기성의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잃었던 내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성은 자신의 딸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을 안타까워했던 거군요. 이기성 씨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사실 기성이가 널 만나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내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부담스러워할까봐 망설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온 거고. 현수는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기성이가 널 위해 남긴 거야. 채린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장학금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성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체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증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그저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알바생일 뿐인데 이런 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르겠구나. 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성이에게 있어 널 만난 것은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 그는 내 모습에서 희망을 봤대. 자신이 놓쳐버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지. 체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반찬 하나를 더 내밀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기성 씨는 자신의 딸을 잃었다고 하셨나요? 돌아가신 건가요?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죽은 건 아니야. 기성이는 군 생활을 오래 했거든.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 딸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고 점점 서로 멀어지게 됐어. 그러다 아내와 이혼하고 딸아이는 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떠났지. 그때부터 연락이 끊어진 거야.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기성 씨의 딸은요? 체린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들었어. 기성이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지. 결국 포기하고 혼자 살아왔던 거야. 그때 현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통화를 나눈 후 체린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야. 기성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현수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성이도 널 만나고 싶어 할 거야. 가자. 병원 복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체린과 현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면회는 짧게 해주세요. 체리는 처음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기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반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그의 모습은 왠지 더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이기성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성아, 널 보러 온 사람이 있어. 현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기성의 시선이 체린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체린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기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그는 체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체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기성 씨, 제가 가져온 거 있어요. 체린은 주머니에서 이기성이 남긴 군번줄을 꺼내 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기성은 군번줄을 보자 깊은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체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이건 내게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린은 이해했습니다. 이 군번줄은 이기성이 자신에게 남긴 특별한 선물이었던 거죠. 이기성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간직할게요. 체린은 약속했습니다. 이기성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기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린 양, 기성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대.
현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기성이의 상태로는 말하기 어려우니 내가 대신 전할게. 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겠어요? 현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체리는 놀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전 아직 대학도 안 다니고 있는데요. 체린이 어리둥절해하자 현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성이는 너를 믿었어. 그의 마지막 부탁이야.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갈 거야. 현수의 말에 이기성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성의 마지막 소원이자 그가 자신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성의 임종은 조용했습니다. 체린과 현수가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에는 체린의 손이 포개져 있었죠. 이별은 슬펐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이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현역 군인들과 예비역 전우들이 함께 모여 이기성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체리는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현수는 그녀를 소개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기성이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체리는 현수의 제안대로 외식 기업 본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백반집 알바생에서 갑자기 대기업 인턴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체리는 이기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체리는 종종 복잡한 업무에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수는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기성이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야.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넌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월급날 체리는 첫 월급의 일부를 모아 이기성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국화 한 다발을 놓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성 씨,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곧 대학 입시도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처음엔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체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작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혼자 말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이기성 씨, 저는 그저 반찬 하나를 더 드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부드러운 바람이 체린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기성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체리는 주머니에서 이기성의 군번줄을 꺼내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에는 이기성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기성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작은 백반집에서 만나 서로의 삶에 영향을 준 것처럼요. 인턴 생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현수가 체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체린 양,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지? 현수의 물음에 체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어? 현수가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회사 일과 병행하느라 조금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현수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기성이와 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야.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체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이기성과 현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란히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리는 처음으로 이기성의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반집에서 만났던 그 조용하고 쓸쓸한 노인과는 전혀 다른 밝고 활기찬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성이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유머 감각도 있고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지. 그런데 가족을 잃은 후로 많이 변했어. 사진을 넘기자 이기성이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분이 이기성 씨의 딸인가요? 체린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수연이라고 해.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 체리는 사진 속 여자아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기성이 자신에게 특별한 정을 느꼈던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사실 수연이에게 연락을 해봤어. 현수의 말에 체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성이가 돌아가신 소식을 전했지. 그리고 내 이야기도. 체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성의 딸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수연이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대. 현수의 말에 체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괜찮겠어? 체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구내식당에서 체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기성의 딸 수연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국밥 한 그릇과 따뜻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기성의 군번줄이 담긴 액자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체린 씨?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린이 돌아보자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이기성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차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화해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늦어버렸네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체린 씨 덕분에 아버지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체린은 자신이 했던 일이 별것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친절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죠. 수연은 체린에게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이기성의 젊은 시절부터 수연이 어린 시절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체린 씨가 가지세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수연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린에게는 계속 연락하자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은 가족이니까요. 몇 달 후 체린은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에서는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한편에는 이기성의 군번줄을 담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매일 아침 출근길, 체리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건 외로웠지만 당신 덕에 한 끼가 가족이 되었다던 이기성의 마지막 말을, 작은 반찬 하나가 만든 기적, 한 통의 전후의 전화, 군번줄로 남은 감사의 기록.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인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